클래식카를 사랑하는 남자, 클카남 거라지의 클카남입니다. 드디어 17일 만에 벤츠 380SL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배송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달리지 않던 벤츠 380SL을 수리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부품들을 주문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부품들을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자동차 클래식카 부품을 읽어주는 남자 버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카 오너십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차가 잘 달리고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면서 차를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차를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성능을 복원시켜주고 성능을 올려주는 그런 재미도 있는 반면에, 막상 차가 망가지거나 작동을 안 하게 된다면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어떤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클래식카 오너십은 사랑과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의 양산차나 이 신형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이 거의 표준화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 오너십을 하면서 드라이빙이나 자동차의 멋과 성능을 즐기는 그런 부분이 많은 반면, 클래식카는 시대를 즐기면서 자동차를 관리해주고 스스로 정비해주고 또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성능을 복원시켜주는 부분도 이 취미의 한 부분인데요. 이런 두 가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이기 때문에 한번 또 이렇게 취미를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이 강한 취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오너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나 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체험을 통해서 클래식카는 이렇게 관리되고 오너가 즐길 수 있는 취미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벤츠 380SL 업그레이드 부품들을 보시면서 한번 어떤 부품이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것들을 제가 주문해서 설치하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이번에 주문한 부품들은 대부분 조향장치 관련이거나 이런 드라이브 트레인 관련, 또는 이런 머플러나 배기에 관련된 그런 부품들을 주문하였습니다. 지금 이 380SL은 기본적인 튠업이 끝나고 이렇게 차가 달리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이 좋은 상태라서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파트를 바꾸어주는 그런 작업 중입니다. 지금 보이는 파트는 이 리얼 드라이브 트레인의 스테블라이저 링크인데요. 이번 업그레이드의 포커스는 이 조향장치 부품들을 새 것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신차에 가까운 그런 조향 성능을 꾀하기 위함인데요. 특히 이런 스테블라이저나 부싱, 이런 조향장치에 관련된 부품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서서히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바로 이 브레이크 성능의 업그레이드인데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리빌드 킷 또한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 앞쪽의 두 캘리퍼를 리빌드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리빌드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 리빌드 킷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몇 가지 오링과 이 브레이크 캘리퍼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고무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리빌드 하려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코어가 좋은 상태라면은 손쉽게 브레이크 캘리퍼 또한 리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앞쪽 드라이브 트레인에 관한
모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품들을 오더하였는데요. 이 부품은 자동차 그 바퀴 축의 허브에 쓰이는 이 오일 실입니다. 앞쪽 그 엑셀 축의 허브 베어링의 그리스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이 고무로 만들어진 부품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또한 이렇게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이 차가 85년도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써 그러면은 35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흐른 그런 차이기 때문에 브레이크와 관련된 모든 하드웨어도 교체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들이 이 벤츠의 정품은 아니지만 이런 애프터마켓 파트로 서비스 파트를 아직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클래식카를 즐기는 오너로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클래식카의 부품이 모두 서비스 파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소모품이나 이런 간단한 파트들은 이렇게 새로 만들어져서 새 부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엔진 구동 벨트인데요. 요즘 차량에는 쓰이지 않는 이 V 벨트입니다. 요즘 차량에는 이렇게 편편하게 생긴 그 세퍼틴 벨트라고 하는 그런 벨트가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 자동차 앞쪽 축에 쓰이는 휠 허브의 휠 베어링이 되겠는데요. 이 휠 베어링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각 허브당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식카에서 이 허브 베어링은 한번 교체해주면은 이 오너십을 계속하는 동안 별 탈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물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교체해줄 때 좀 더 좋은 부품으로 이 메이커가 있는 좋은 부품으로 교체해주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가 제품들이 모두 문제가 있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운행의 안전에 관련되는 이런 중요한 부품들은 좀 더 비싼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파트는 스티어링 댐퍼라고 불리는 파트인데요. 이 자동차의 조향장치인 이 센터 링크에 연결이 되어서 이 운전대의 회전이나 어떤 지형적인 서스펜션에서 영향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것 또한 조향장치에 관련된 부품인데요. 이 피트암이라고 불리우는 그 축에 들어가는 그 낡은 부싱을 교체해주는 새 부싱입니다. 피트암은 요즘 차들은 이제 렉 앤 피니언이라고 그러죠. 이 파워 스티어링이 되어 있는 이 렉과 피니언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향 장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자동차들만 하여도 어떤 이런 링크나 이런 축에 의해서 조향 장치가 작동이 되는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특히 오래된 차량에서는 이런 부싱류가 낡아지면은 조향 장치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나왔던 스티어링 댐퍼와 연결이 되는 센터 링크입니다. 이 센터 링크와 피트암 그리고 스티어링 댐퍼 나중에는 타이로드 엔드까지 연결이 돼서 조향 장치를 이루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바퀴의 회전축과 연결시켜주는 이 타이로드 링크인데요. 다행히 이 차는 이 타이로드 링크와 타이로드가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온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세트로 양쪽을 구입하였습니다. 포장 비닐을 뜯으려고 그랬는데요. 이 안쪽에 그리스가 많이 묻어서 이 뜯는 것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리필용 와이퍼 블레이드도 오더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품을 시킨 곳이 조금 특이한 게 이 배송 웨어하우스가 부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 창고에서 오더를 하면은 이 배송비가 굉장히 전략을 대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품은 이 승차감과 굉장히 밀접한 부품이죠. 바로 이 샥 업솔버를 새로 주문하였는데요. 이 샥 업솔버는 한국에서 이 쇼바라고 많이 부르죠. 솔직히 이게 일본에서 온 정비 용어라서 이 쇼바라고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미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쇼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쇼바라는 물건은 이 수명이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데요. 이 나중에는 자동차의 승차감이나 이런 흔들림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쇼바는 설치가 된 상태에서는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너링이나 이런 운전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 고속에서 피쉬테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고기 꼬리가 흔들리듯이 차가 출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은 이 쇼바의 업그레이드나 교체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타일의 쇼바는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쇼바는 자동차에 설치하기 직전까지 이런 포장을 풀으면은 이 쇼바가 이렇게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서비스 파트는 이런 설명서가 첨부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부품에 따라서 여러 차에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는 설명서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설명서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나와 있는데요. 한국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어를 발견했습니다. 가스 봉이유 압력과 가연성, 화기 엄금, 방화 엄금, 해체 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 써진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특히 글자체가 정체불명의 한글 글자체가 쓰인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구입한 쇼바는 일본의 가야바에서 만든 이 쇼바인데요. 가야바는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제가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이쪽 쇼바 업계에서는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죠. 이 차가 벤츠이고 독일 차인데 왜 빌스타인 쇼바를 사용하지 않고 가야바 쇼바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저는 스톡 쇼바보다 좀 더 단단한 세팅을 원하는데요. 이 가야바 쇼바가 빌스타인이나 이런 OEM 쇼바보다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이 가야바 쇼바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 차량의 머플러 또한 노후화가 많이 돼서 이 파이프들이 많이 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 머플러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이 머플러는 특이하게도 이 덴마크에서 만든 제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덴마크라고 하면은 낙농업의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덴마크제 머플러가 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아쉽게도 이 머플러는 운송 중에 좀 손상이 있었나봐요. 이 박스 자체로는 몰랐는데 뜯어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부딪힌 흔적도 있고 좀 찌그러진 곳이 있는데, 이것이 무게도 있고 지금 반품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쓰고 이 테일 파이프 쪽만 좀 고쳐주는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진 제품 같은데 배송 중 문제가 생겨서 참 아쉽습니다. 오늘은 클커남과 함께 클래식카에 쓰이는 이 업그레이드 부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디오 재미있게 보셨기 바라고, 항상 좋아요와 구독은 클커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